안녕하세요. 인생 다시 사는 30살입니다. 제가 왜 수염을 기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상태에 오게 되었는지 제 얼굴의 일대기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염을 기른다는 것의 장단점, 그리고 한국에서 수염을 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염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면도를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이르게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학생 때까지는 제 수염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수염을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적이 없었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염을 길러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시기는 군인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흔히 철책근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제 최전방 지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물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서 매일매일 이제 차가운 물로 씻는데, 여러분 차가운 물에 면도를 하면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죽어요. 피부도 엄청 돋고 아프고 따갑고, 그래서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냥 면도라는 행위 자체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무조건 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수염을 기른다기보다는 면도 안 한다의 생각으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되었어요. 제가 뭔가 억압받았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수염도 약간 듬성듬성 나있죠. 이게 지금 저녁 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 바로 밀고 이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계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도 비자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귀엽죠? Nope. 제가 이 비자 사진을 가지고 인도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이 저한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인도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정확하진 않지만 너를 어떤 그런 IS라든지 이런 단체로 의심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유럽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정말 프리하게 다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사람들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다녔던 시기예요. 그리고 유럽을 한창 다닐 때 제 수염 스타일에 조금씩 변화를 한번 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콧수염이랑 턱수염이랑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콧수염이랑 턱수염이랑 이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간지 스타일을 의도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유럽 때는 좀 수염 스타일을 많이 바꿔보고, 유럽의 끝물 터키랑 그리스를 지날 때 제 수염을 약간 놔버립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수염뿐만 아니라 피부 톤이 장난이 아니죠. 한국분들도 제가 한국인인지 몰랐고, 한국분들이 저를 약간 피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쿨톤, 웜톤 아니고 핫톤, 카카오톤, 구리톤. 저 스스로는 카카오 구릿빛 피부라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그리스 통해서 이집트로 넘어갔을 때 사진인데요. 거의 현지인이었어요. 박물관에서 봐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이런 자세로 앉아있는 그런 모형을. 이때 실제로 이집트 사람이 저한테 너 하프냐고, 너 혼혈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도로 넘어가는데, 인도로 넘어가면서 제 어떤 스타일을 약간 확정을 했어요. 나는 이런 수염,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나는 이런 수염이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때 별명이 장기 F, 장거한, 호그라이더. 한 반년 정도 넘게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인도 때와 비슷한 스타일을 조금 유지를 했어요. 머리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 결을, 그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사진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취업을 준비합니다. 이제 16년도 하반기에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 17년도 상반기 공채에 합격을 해서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다녔어요.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머리도 정갈하게 넘기고. 이거 보시면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했던 어떤 김장 봉사활동 홍보 자료였는데 미소가 아주 예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18년도 9월쯤에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18년 10월 할로윈 때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수염은 인도 때 수염 그대로고 헤어스타일이 약간 바뀐 걸 알 수 있죠. 이때 2대8 가르마를 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포멀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패션 리더 중에 한 명이 엄청 옛날부터 좋아했었는데 니구스터라고,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수염쟁이 스타일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수염 나고 장발, 아니면 수염 나고 대머리, 아니면 수염 나고 모자, 아니면 수염 포멀. 근데 저는 딱 그 포멀한 느낌을 가장 좋아해서 이때 스타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전역했을 때랑 똑같이 그때 또 약간 억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수염을 자르지 말고 한번 길러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돼보고요. 이거는 이제 길이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장비 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염이 되는 거죠. 길러보다가 이렇게까지 길러집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의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긴 수염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왜냐면 이 라인 잡는 걸 수염 길이에 비해서 너무 낮게, 그러니까 원래 자르던 대로 라인을 잡아서 이게 뭔가 내 수염 같지 않고 산타클로스 막 붙임 수염처럼 그냥 떡 부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올해 저번 달이에요.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수염 라인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밑에 모양이 잡힌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수염에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염 사실 관리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수염의 과도기, 일대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수염을 뭐 외국에서도 길러보고 한국에서도 길러보고 했는데, 한국에서 수염 기르는 게 무척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가장 큰 단점은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적인 부분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사적인 부분은 수염이 난 사람에 대해서, 수염을 기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조금 무서워 보여, 그냥 놀기만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 더러운 것 같아, 아니면 폭력적일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수염 나신 분들은 되게 다 순정파셨어요. 가슴속에 소녀를 품고 계신,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부딪혀야 될 때가 많죠.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이런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어떤 수염난 사람을 기업이 굳이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분들은 종사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한정적입니다.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이슈를 다루거나 아니면 예술 또는 디자인, 이 분야에 계신 분들만 사실상 수염을 기르기에 좀 편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수염 막 길렀거든요. 이거 면도하는 건 일제 잔재잖아요. 이 시국에 일제 잔재를 수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타투는 되게 또 많이 하잖아요. 또 하나의 패션으로 인정받고 있고, 수염도 타투처럼 좀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단점이, 한국은 일단 수염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 그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염이란 것도 신체 일부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염이 풍성하게 나는 비율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르려고 하는 사람, 또 기르고 있는 사람의 그냥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매우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런 정보 얻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요새 구세주 같은 채널들이 두 개 있죠. 바로 바보드레이크 채널이랑 산타 채널. 만약에 수염에 흥미가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두 채널을 꼭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냥 소소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굳이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염 기르는 것에 따른 소소한 문제들, 아주 소소한. 첫 번째는 수염이 짧으면 엄청 따가워요.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뭔가 스킨십을 할 때 상대방이 아파하거나 따가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친구면 뻘겋게 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킨십을 스킨십을 하실 때 조심하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수염이 저처럼 좀 길게 나는 친구들이
만약에 수염 관리를 매일매일 안 하면 수염도 빠지거든요. 근데 빠져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어딘가에 뭉쳐 있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밥 먹을 때면 저 혼자 먹을 때도 기분이 더럽겠지만 만약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으면 그 친구도 엄청 기분이 안 좋겠죠. 또 이게 따로 먹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공유하는 음식이었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세 번째는 수염을 이렇게 길렀다가 한번 잘라봐야겠다 하고 싹 밀면 이 라인 따라서 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염 없는 부분은 좀 타고 수염 있는 부분은 뽀얗습니다. 하얗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염 기르는 것의 장점은요, 먼저 첫 번째로 강한 캐릭터성,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강한 캐릭터성이 구축이 됩니다. 이건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뭐 수염 났다고 해서 특별히 인상에 남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수염을 기르면 그건 조금 희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각인이 돼요. 상대방에게 저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건 매우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마음. 이건 그냥 저만의 철학이고 저만의 논리입니다. 일단 수염을 기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유전적으로 수염이 잘 나는 상황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 아니면 업종이 수염을 길러도 괜찮은 업종이어야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마음. 한국에서 수염은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들 또는 시선들을 견뎌내야 해요. 그걸 좀 극복하고 아니면 흘러보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염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물론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긴 했지만 저는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수염은 저에게 강한 캐릭터성을 부여해주고 또 좀 건강한 마음을 선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수염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만의 멋있는 개성 있는 수염 스타일을 길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